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이후의 파장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거취를 떠나서 그 이전에 수사 상황을 언론에 알린 것에 대한 논란이 먼저 불거질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지금 또다시 우 수석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는데, 자, 우 수석의 거취도 중대 기로를 맡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조사한 특별감찰관의 이 감찰 결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내용을 두고도 정치권은 또다시 논란을 빚을 것 같습니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지금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입장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일단 아시다시피 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 않습니까? 예. 횡령 혐의하고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청와대는 그 수사 의뢰한 부분보다는 특별감찰관이 그 뭐 유력 일간지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이 감찰 결과를 사전에 유출한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강력히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각 신문에서 다 더 언론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뭐 그런 기자회견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했습니다만, 반대로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어떤 불법 유출 의혹 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김성우 홍보수석이 강하게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한 것이어서 조금 의외로 비춰집니다. 예. 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뭐 언론사 간부와 SNS를 주고받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 아닙니까? 이건 뭐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요, 그 카톡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SNS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뭐 유력 일간지 기자와 그 법조 출입했던 유력 일간지 기자와 전화 통화를 했고, 그 내용이 이제 고스란히 이제 그 외부에 유출이 됐고, 그것을 이제 MBC가 보도를 했던 거죠. MBC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 감찰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서 불거졌던 거죠.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러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 언론사 기자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어떤 그렇죠. 내용이 유출됐다는 건지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유출하게 된 그런 그 경위는 사실은 전화를 한 거고요. 그 전화를 갖고 어떤 그 뭐 언론 기관에서 SNS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SNS 유출 뭐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 내용 자체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법 위반은 맞는 것 같아요. 뭐 감찰의 착수라든지 종료, 내용을 누설하거나 공표할 수 없게 됐는데, 사실상 그 내용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하고 어느 정도는 뭐 조금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데, 그게 특별감찰관법에서 미리 예정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언론들 대부분 아는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법이 예정한 거는 몰래 이제 감찰을 하는데 그게 착수되고 언제 종료되는 거를 미리 누설했을 때 그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언론에 다 보도가 돼가지고 대부분 알고 있던 내용이 이제 이게 누출됐다고 볼 수 있는지 잠깐만요. 좀 그러니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알고 있었던 내용인지 아닌지를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네. 어떤 내용이 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기자에게 갔냐는 거죠. 그렇죠. 내용은 주된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정강이라는 가족 회사에 대한 횡령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죠. 아들의 병역 특혜 부분, 그 조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비협조적이다. 경찰도 비협조적이고 그 가족 회사, 리스 회사라든지 비협조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 안에 검찰의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예. 마치고 연장을 하지 않고 19일 그 전날 하겠다라는 얘기는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마 그 부분일 겁니다. 검찰의 수사 의뢰를 하겠다라는 거를 이미 언론사 기자한테 얘기를 했다는 건 결론은 검찰 수사 의뢰로 가놓고 나중에 그렇게 따라간 것 아니냐. 지금 이제 그런 의구심을 품는 게 지금 청와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뭐 명백하게 이제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고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강력하게 이제 입장을 개진한 것이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제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초점은 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어떤 감찰 사실 유출보다는 수사 의뢰하고 앞으로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 더 국민의 관심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은 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어떤 불법 부분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겠다는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김성호 수석이 오늘 브리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의 조사 의뢰에 대한,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떤 검찰의 수사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은 아직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아마 만약에 그렇게 언급을 한다면 정치적 파장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부분은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하여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떤 일간지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 감찰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겠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얘기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이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여론을 환기시키겠다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듣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병우 수석 얘기는 안 하고 이석수 그렇죠. 특별감찰관 얘기만 하지라는 생각은 들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요. 물타기 비슷한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우병우 수석의 사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검찰 수사가 된다 그러면 저 상황에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 말고 이 특별감찰관이 일을 잘못 처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일로 좀 나가버린 거거든요. 결국 논점이 흐려지면서 원래 논점은 우병우 수석의 어떤 비위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사가 되느냐, 이게 핵심이 돼야 되는데 그거하고 같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잘못된 부분도 같이 수사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 새누리당에서 이제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입장을 가지신 분들은 우병우 수석에 대한 거취를 얘기를 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바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이 지금 언론에 이렇게 유출한 행위가 맞느냐, 이것도 좀 이미 다른 단체를 통해서 검찰에 이 부분도 수사를 의뢰한 그런 상황이죠. 예. 양쪽이 지금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이런 불법 감찰 유출 의혹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던 거고, 야당은 이게 뭔가 사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분이 통화 또는 SNS를 통해서 했던 내용들이 유출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세를 폈던 거거든요. 예. 이제 그랬던 연장선상에서 오늘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유출의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짚고 지금 이석수 우병우 관련된 부분은 하나만 더 짚고 또 일단 본질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 하나 중에 그 내용은 MBC가 이제 보도를 하게 된 경우가 MBC는 어떻게 알게 됐느냐라는 부분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MBC 같은 경우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밝히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법을 엄밀히 봤을 때는 위반이 맞습니다. 당연히 언제 종료할 거를 얘기해서는 안 되는 얘기, 누구한테도 얘기해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다시 또 이 법이 왜 이런 법을 만들어놨고 이 조항을 만들어놨는 걸 보면 지금 원래 감찰은 몰래 하는 거거든요. 몰래 하기 때문에 그 감찰 사실을 시작도 알리면 안 되고 종료도 알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몰래 하라고 이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사건은 좀 다르지 않느냐. 몰래가 아니고 다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몇 개는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강남의 땅 부적절한 거래는 조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종료될 것도 대충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기밀 누설로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나중에 혹시 이게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한다면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원래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죠. 특별감찰관법에 따라서 결국 우병우 수석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검찰 수사 의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발이 아니라 수사 의뢰라고 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4가지입니다. 한 달 정도에 받고 한 달 단위로 연장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무혐의를 또 할 수도 있겠죠.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2가지가 이제 법에 규정이 많이 돼 있는데, 고발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는데 고발은 범죄 혐의가 명백한 겁니다. 지금 증거로도 기소를 할 정도로 고발을 해가지고
범죄 명백하기 때문에 검찰총장한테 고발하면 뭐 기소가 바로 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는 거고, 수사 의뢰는 그 증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증거 인멸이라든지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당장 수사가 좀 필요한 경우, 예. 그래서 두 번째 수사 의뢰를 지금 한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수사 의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러면서 기자들이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까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소회를 남겼을까요? 어제 퇴근길 그 녹취가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취재에 워낙 협조를 늦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참 애들 많이 쓰셨고 고생 많은 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횡령이랑 그거 관련해서 어떤 증거 잡으신 거예요? 그건 뭐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자, 뭐 이거 외에도 왜 유출을 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우병우 수석의 거취 이제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는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로 봐서는 우병우 수석의 거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좀 우세할 것 같아요. 청와대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오늘 뭐 김성호 홍보수석이 이렇게 브리핑한 것을 보면 일단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앞으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기소를 해야 되는 사안이 나온다면은 뭐 어쨌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 여러 가지 혐의를 가지고 뭐 횡령이라든지 아니면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혐의를 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온다면 뭐 청와대로서도 뭐 그걸 더 이상 그 우병우 민정수석을 끌고 가기는 어렵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거기서 검찰서에서 뭔가 안 나왔을 때는 아마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계속 안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야당에서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특별검사를 하자, 특검을 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에 여당에서 특검을 거부하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특검까지 가는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 결국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됐던 부분, 그건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아들의 그 경찰청, 서울경찰청 의경이죠, 근무부, 의무경찰. 의경 그 부분과 그다음에 가족들이 그렇죠. 통신비나 이런 것들을 회사 비용으로 떠넘겼다. 지금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무 중에 민정수석이 된 후에 이제 있었던 일들은 그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직권남용, 그러니까 아들이 좀 좋은 보직으로 갈 수 있도록 혹시나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직권남용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이 있고, 가족회사 정강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차량이라든지 돈 같은 거를 갖고 가는 부분, 그게 횡령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세금 포탈 부분도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뭐 진경준 검사장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이 됐을까요? 그건 일단은 아니겠죠, 아직은? 지금 뭐 보도 사항도 그렇고 포함이 됐을 수도 있지만 뭐 인사 검증 관련해서는 만약 한다면 뭐 직권 남용의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순수한 어떤 법적인 것보다는 정치적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빠졌지 않을까 아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뭐 새롭게 더 드러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수사 의뢰만 얘기를 했고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뭐 새로운 비리가 더 드러났다든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던 내용에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만 결국 청와대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입장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정면 돌파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왜 청와대가 지금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서 이런 강경 입장을 내고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우병우 민정수석과 그 얘기를 들어보면 뭐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사안은 없다는 그런 뭐 나름대로 어떤 확신이라 할까요?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정면 돌파를 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단 뭐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나 특검이나 뭐 어떤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뭐 크게 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할 정도의 그런 사안은 안 나올 것이다. 뭐 그런 판단이 아마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그 부분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MBC 보도 관련과 김진태 의원 그리고 이장우 의원의 발언 등이 있는데요. 그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MBC 보도와 관련된 이유, 김진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누설 의혹은 엄정한 조사를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고 역시 이장우 의원은 감찰 내용이 유출됐다면 국기문란이고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강경 입장과 연장선상에서 오늘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입장도 혹시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MBC의 보도 이후에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언론사 기자가 알게 됐느냐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사실은 또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관련 내용이 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YTN 부국장 그리고 박지윤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